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나오고 있는 건, 네, 지한쌤입니다.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촬영이 제가 서툴러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거 뭐, 맞는 거예요, 이거. 제가, 우선은, 지금, 꼴도 많이, 말이 아닌데, 외출하고 와서 지금, 그냥 흰 면티 상태로 지금, 거두절미하고요. 여러분 지금 바쁘신 분들이니까. 이번에, 오늘의 암기 비법은 뭐냐면요. 이거 암기 비법이라기보다는 팁인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주신 것을 위주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벌금.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르냐? 라는 부분.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과징금이 뭐냐? 과태료가 뭐냐? 그리고 벌금이 뭐냐?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화장품법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죠. 과징금, 과태료, 벌금.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저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네, 일단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까지 뭐 정확하게 아시면 좋지만 뭐 살짝 해볼게요. 행정상의 의무 위반,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과하는 그런 제재. 로서의 잘못한 사람 벌 주는 걸 행정벌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은 처벌 내용에 따라서 행정형벌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당연히 행정형벌이 센 거고요. 행정질서벌이 약한 겁니다.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해진 형을 과하는 걸 이제 행정형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말 있잖아요. 징역하고 벌금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벌금을 안 냈을 때는 노역을 해요. 강제 노역. 그래서 어디야 끌려가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해진 형, 즉 이거 행정형벌이죠. 그래서 이런 건 빨간 줄 그이는 거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행정질서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행정상의 약소한 제재로서 벌을 준다. 벌이긴 벌인데 근데 그 기초적인 그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건데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형벌 아까 전에 말했던 징역, 벌금 같은 이런 센 것들 행정형벌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해서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행정질서벌은 행정상의 신고, 등록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형벌. 여기서 형사처벌 내는 게 굉장히 좀, 엄청, 강한 그런 것들. 행정상의 이제 의무를 위반한 그런 형벌적인 측면이라면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의 달성에 장애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가해집니다. 그래서 장애를 미쳤다. 라기보다 장애를 미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시속, 80짜리 도로에 막 100으로 달렸습니다. 근데 내가 사고는 안 났어요. 하지만 어쨌든 속도 위반, 그런 행정 목적의 달성이, 안전이라는 목적의 달성에, 장애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100 이상으로 달려서 카메라에 걸렸다. 그러면 당신 과태료 내세요. 이게 이제 행정질서벌, 과태료가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내가 100으로 달리다가 막 이제 친 거죠. 막 이것저것 막 치고 막 사고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죽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행정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장애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장애를 미친 거죠. 그런 것은 행정형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형벌이 센 거고 얘가 약한 거다. 행정질서벌이 약한 거다. 행정질서벌에 뭐가 있냐? 과태료가 있다. 그리고 행정형벌에는 뭐가 있냐? 징역, 벌금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 두 가지 차이 알았어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벌금은 행정형벌이다. 그래서 센 거고 직접적으로 장애를 미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장애를 미치진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장애를 미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장애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 그런 것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겠죠. 형법은 행정형벌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되지 않습니다. 빨간 줄 안 끄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벌하고 누범, 그러니까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범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약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별해서 알아둘 개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벌금이라는 거 아까 전에 말을 했죠. 그래서 뭐 이 금액까지 알 필요 없고요. 5만 원 이상부터 이제 벌금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튼 그 금액까지는 뭐 그러니까 벌금의 금액은 5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건데 안 중요해요. 뭐 벌금하고 과료가 있는데 우리는 벌금하고 과징금만 봅시다. 이 가운데는 제가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한번 만들어 봤고요. 벌금은 이러한 것을 벌금이라고 아까 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과징금이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과태료는 배웠고, 과료랑 또 과태료랑 조금 또 다릅니다. 또 그래가지고 이 구별을 할 때 우리는 지금 뭐만 보면 되면 벌금하고 과태료는 이해했어요. 그럼 세 번째 과징금이 무엇냐? 이게 여러분 헷갈립니다. 나는 벌금이 뭔지도 알고 과태료가 뭔지도 알아. 근데 과징금이 뭔지 모르겠어. 과징금이라는 건요, 이건요 행정법상 문제를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영업금지 2개월이라는 조치를 받았어요. 그런 조치 받은 그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받은 그런 행정처분, 그런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금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 행정처분을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영업금지 2개월 싫어. 그래서 나는 이거 돈으로 때울래. 이게 과징금이에요. 여러분, 과징금이라는 건 따라서 여러분 벌금하고 과태료는 좀 세트 개념이에요. 대신에 이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좀 센 거, 얘는 피라미드 마지막에 있는 약한 거. 대신에 같은 피라미드 안에 있어요. 같은 느낌이에요. 같은 그룹인데 이런 것과 과징금은 전혀 다른 느낌이라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좀 비슷해요. 어쨌든 행정질서의 벌이다. 근데 얘는 뭐냐면 행정질서의 벌을 받은 그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돈으로 때울래. 즉 보석금 같은 거죠. 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과징금을 매기려면요, 일단 행정처분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행정처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과징금이 달라질 테니까요. 영업금지 2개월과 영업금지 12개월. 어느 것 과징금이 더 세겠어요? 당연히 12개월이겠죠. 왜냐면 행정처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돈이 올라갈 테니까요. 그런 걸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과징금은 뭐가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처분이 있어야 된다. 행정처분을 받지도 않았는데 과징금을 받았다. 말이 돼요? 안 되죠. 과징금 처분 못 받습니다. 행정처분이 있어야 과징금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때리는 거예요. 벌금은 잘못한 게 있다. 벌금 때리고, 과태료도 잘못한 게 있다. 과태료 때리는 겁니다. 하지만 과징금은 잘못한 게 있다. 과징금은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닌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릴 거야. 했더니 이제 근데 얘는 행정처분 내린 거에 대해서 내가 돈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돈으로 떼어라. 그게 이제 과징금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과징금이 여러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징금 매기는 방법까지 이따가 제가 같이 세트로 가르쳐 드릴 건데요. 과징금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과징금이 이게 법적으로 화장품법 시행령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얽매여 있어요. 둘 다 이제 있는데 그 내용이 근데 굉장히 좀 약간 애매하게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한쌤, 과징금은 도대체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계속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이걸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과징금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처분은 모조리 다 행정처분과 관련된 모조리 이건 별표 자료로서 시행규칙, 화장품법 시행규칙으로 이제 그러니까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즉 행정처분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과징금에 대한 기타 부분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보니까 과징금은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행정처분이 매겨져야 그 처분 내용에 대해서 과징금이 얼마인지를 산정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분은 총리령으로 정했고 기타에 대한 내용은, 과징금에 대한 내용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보니까 과징금은 총리령 없이 매겨질 수도 없고 대통령령 없이도 계산되어질 수 없는 애매한 위치가 된 거죠. 어쨌든 행정처분은 시행규칙,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대부분은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의 징수 절차 같은 것, 뭐 이런 건 이제 총리령 으로 행정처분, 총리령인데 과징금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산정하는 사실 과징금이 또 그거에 그러니까 매출에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매출이 3천만 원인 영세 화장품 업체와 연매출이 40억인 엄청 큰 대기업 화장품 업체, 이 두 업체에게 똑같은 과징금을 매기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업체 모두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가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행정처분은 같아요. 행정처분은 A업체, B업체 모두 영업금지 2개월, 영업금지 2개월 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과징금을 매길 때는요 다르게 매겨요. 그래서 그 연매출에 따라서 연총 소득된 그런 거 이거 이따가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르게 매깁니다. 그래서 연매출 3천만 원인 업체는 그 영업금지 2개월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1일에 얼마에 해당해가지고 얼마로 계산한다. 뭐 그리고 뭐 연매출 40억 이상의 그런 업체는 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달라요. 그 기준이 1일에 해당되는 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과징금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매출에 따라서. 그래서 연매출 3천만 원인 사람의 과징금 3천만 원이랑 연매출 40억인 업체의 3천만 원 좀 다르겠죠. 과징금 3천만 원. 예, 그래서 느낌이 다르잖아요. 가격은 똑같아도. 그래서 여튼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과징금을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오죠.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가지라고 나오는데요. 과징금 보실게요. 과징금에 대해서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의 금액 산정 기준 즉 매출에 따라서 얼마 3천만 원, 뭐 5천만 원 미만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1일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과징금의 금액 산정 기준, 미납자에 대한 처분, 얘 미납하면 뭐 과징금 미납하면 어떻게 한다. 그리고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위반 사실을 어떻게 공표할지 대부분의 것들은요 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과징금에 대해서요 징수 절차 어떻게 절차한다. 무슨 국가 무슨 법에 따라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나왔긴 하지만 어쨌든 과징금의 징수 절차하고 업무정지 처분 기준 이게 아까 전에 그거죠. 행정처분 기준 이 2가지만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이 2가지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과징금이라는 거 어떻게 매겨져요? 한 영업체에 매겨진 업무정지 처분 기준에 따라서 영업정지 3개월이다. 그러면 그 3개월에 따라서 그 3개월이라는 걸 일단 업무정지 처분 기준이 어디 나와 있어? 총리령. 그래서 이 총리령이 없으면 과징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과징금에 매겨지는 뿌리가 뭐다? 과징금을 매겨지는 뿌리는 행정처분이다. 업무정지 처분 기준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과징금도 없다. 왜요? 행정처분을 돈으로 땜빵에 각 과징금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없는데요? 저 안 받았는데요? 그럼 과징금이 아니죠. 그 사람은 과태료나 벌금을 때려야 되는 거지. 과징금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과징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과징금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가져와 봤어요.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를 제가 지금 가져온 겁니다. 일단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영업자에 대한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큰 잘못을 해서 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업무정지 3개월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업무정지 1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의 금액.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연 매출이 이게 지금 단위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총 생산액 및 총 수입액 이게 그냥 전년도 매출이죠. 전년도 총 매출 전년도 총 매출이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이거 2천만 원 미만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년에 전년도입니다. 작년 1년에 3천만 원 정도 벌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죠.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여기. 그러면 이 사람은 업무정지 1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의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단위가 1,000원이니까 20일 1,000원이니까 뭐예요? 21,000원인 거죠. 즉 내가 연매출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업무정지 1일에 얼마를 내야 된다? 21,000원을 내야 된다. 근데 내가 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 선생님 3개월은요. 저기 8월은 31일까지 있고 7월도 31일까지 있고 9월은 30일까지 있으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매겨지면 31일 매기면 합치면은 92일이니까 이거 21,000원 곱하기 92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업무정지 1개월은 무조건 며칠을 기준으로 한다? 그 해당 월이 31이든 1일이든 30일이든 아니면 2월달이어서 28일이었든 무시하고 보다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몇 월에 뭐 언제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요. 모든 업무정지 1개월은 법적으로는 다 30일로 봅니다. 31일
아닙니다. 30일입니다. 28일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작년 연매출이 3천만 원이다. 올해 연매출 아닙니다. 올해 매출은 산정도 안 됐겠죠. 당연히 올해 때리는 거니까 작년 총 매출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니까 나는 2만 1,000원. 1일에 해당하는 게 2만 1,000원이니까 2만 1,000원 곱하기 내가 업무정지를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3개월 받았어요. 업무정지 3개월 받았어요. 3개월은 31 곱하기 3이니까 90이죠. 그러면 업무정지 3개월은 업무정지 90일과 같기 때문에 2만 1,000원 곱하기 90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또 강의여서 손 떨려서 계산을 못할까봐 2만 1,000원 곱하기 90 하면 난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과징금으로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하니까 189만 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과징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연매출이 1억이었다. 작년 연매출이 1억이었다. 작년 총 생산 및 총 수입액이 1억이었다. 그러면 1일에 75,000원. 75,000원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90일.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90일 일하면 75,000원 곱하기 90 하면은 나는 675만 원을 내야 된다. 즉 연매출에 따라서 작년에 그런 매출, 작년형 매출에 따라서 나는 똑같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어도, 저기 뭐죠? 3천만원, 연매출 3천만원인 사람은 2만 1,000원 곱하기 90을 했고, 그리고 연매출이 1억인 사람은 75,000원 곱하기, 90일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액수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업무정지 1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 그 연매출에 따라서 이렇게 산정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런 이 사람이 어긴 행위가 1차 위반일 때는 뭐 업무정지 제조 뭐 무슨 업무정지 몇 개월인지 이런 거는 뭘로 정한다? 총리령으로 정한다. 즉 대통령령과 총리령을 모두 고르게 봐야지 산정할 수 있는 게 뭐다? 과징금이다. 네, 됐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그럼 정리해 볼게요. 벌금, 과태료, 과징금. 이제 헷갈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벌금이라는 건 뭐였어요? 벌금은요. 진짜 빨간 줄입니다. 그래서 벌금은 정말 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벌 의 개념입니다. 벌금은. 그래서 벌금은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이거 내. 근데 이거는 너는 벌금이야. 너는 빨간 줄이야. 이게 이제 행정형벌로서의 벌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징역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징역을 때리면 벌금도 같이 매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양벌 규정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매겨질 수도 있어요. 1년 징역했으니까 나는 벌금 안 되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같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거 말고 과태료. 과태료는 뭐냐? 그것도 행정벌 중에 하나지만 행정질서벌이었다. 뭐였습니까? 과태료. 과태료라는 건 약한 것들, 경범죄, 그러니까 범죄죠. 범죄긴 한데 이제 대신에 이제 간접적인 영향에서 이제 그런 위험성, 그런 장애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과태료가 매겨졌고, 이건 형벌이 아니고 빨간 줄이 그이지 않았다. 다만 이제 너 질서를 어겼으니까 이 정도는 내야 돼. 이게 이제 과태료라고 보시면 되고, 과징금 뭐죠? 행정처분. 그래서 업무정지나 이런 것들, 뭐 해당 품목 업무정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품목을 이제 만들지 마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다 행정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행정처분이야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식약처장이 때렸어요. 근데 행정처분을 때렸는데 이제 이 영업체가 나 돈으로 낼래요. 그리고 이제 식약처장도 너 돈으로 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튼 그래서 이런 과징금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과징금이라고 한다.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